좋아요, 구독. 마선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 좀 짚어봐야 될까요? 네, 먼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전에 발표됐던 미 3분기 GDP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지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3분기 그러면 7, 8, 9월 이 3개월 걸 10월 달에는 GDP 예비치를 발표를 합니다. 예비치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11월에는 수정치. 그러니까 예비치 때는 항목이 좀 굵은 항목으로만 그냥 잽싸게 그냥 대충 뭐 계산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게 가장 임팩트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11월 달에는 첫 번째 예비치 때 좀 큰 항목으로 굵게 발표를 한 내용을 조금 세분화를 시키고 바꿀 건 바꾸고 수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수정치를 발표합니다. 전달에 예비치 발표할 때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의 반도 안 됩니다. 거의 수정치하고 예비치는 거의 좀 비슷하다. 크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미 예비치 발표를 할 때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최종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이제 수정치마저도 혹시나 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좀 추가될 부분이 있는지 뭐 빼야 될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치가 이제 12월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오늘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확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달 수정치, 전전달 예비치 때 3분기 GDP 발표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고 그때 발표됐던 것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이상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없어요. 발표 난 직후에 반짝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년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2023년도 4분기 이제 예비치가 다시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발표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크게 미국 3분기 GDP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너무 뭐 신경을 쓰거나 내지는 이 GDP가 지금 예측치보다 뭐 좋게 나왔다, 나쁘게 나왔다.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진입하시는 것은 금물이에요.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 미국 3분기 GDP 확정치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은 이제 뭐 지표가 이제 다 끝나고 없습니다. 내일 발표될 미국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은 내일 발표될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 차트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전월 대비를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를 발표를 하는데 전월 대비보다는 전년 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어떻게 소비 지출의 물가지수 그러니까 우리 CPI 근원 뭐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코어 CPI 그다음에 그냥 CPI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이게 거의 비슷하게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표는 꼭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앞으로 금리를 인하를 언제 할 건지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현재 2022년도부터 지금 한풀 꺾어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CPI도 그렇죠. 계속해서 작년 9월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역시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현재 예측치가 3.5%예요. 그래서 3.5%보다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면 시장은 좀 좋은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고요. 3.5%보다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안 좋게 본다. 그래서 미국 근원 개인 소비지출은 말 그대로 근원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은 뺀 순수하게 개인들이 소비했던 이 지출에 대한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좀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 소비지출 물가지수에 따른 우리가 패드워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지금 1월 말일 날 이제 그 다음 새해 금리 발표를 연준에서 합니다. 그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가 지금 현재 12.4% 금리를 동결할 거다. 그냥 이대로 유지할 거다가 87%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패드워치를 왜 보시냐면 어떠한 지표 발표가 났었을 때 내가 방향성을 좀 모르겠다 할 때는
지표 발표 전 패드워치를 보시고 지표 발표 후 패드워치를 보면 이게 좋은 지표인지 나쁜 지표인지 시장의 악재인지 호재인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봤었을 때 지표 발표 전에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부분이 12.4였는데 지표 발표가 난 이후에 뭐 15%까지 올랐다. 그러면 호재라는 거고 12.4%보다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면 악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좀 다우하고 이제 S&P, 나스닥이 좀 하방 압력을 받았던 이유는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을 수 있다면서 내년 6월 전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또 리포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지금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죠. 근데 그 2% 목표치까지는 도달하려고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뭐 3.1%, 뭐 3%, 뭐 1%만 내려가면 돼요. 원래 물가지수가 9%였지 않습니까? 9%에서 3%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정말 마른 오징어를 짜는 그러한 수준이에요. 굉장히 지금 이게 고강도 정책을 지금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6월 전에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놨고요. 네.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시작을 점치는 시장이 지금 너무 시장 전망이 과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연준은 내년 네 번째 회의가 있을 6월까지 기다렸다가 아마 그때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까지 내려온다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연준이 수집하려면은 적어도 6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저저번 주 올 초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날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 역시 지금 현재 그닥 연준에서는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과치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연준은 아마 내년 1, 2분기 지나서 3분기 정도에 아마 금리를 인하할 거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지금 포커스는 이제 금리 인하냐, 금리 동결이냐, 금리 동결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걸 이제 유심히 봐야 되고요. 거기 플러스 미국의 경제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내년 3분기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전에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지만 만약에 내년 뭐 1, 2, 3월 상반기에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도 문제겠지만 미국이 경착륙 내지는 연착륙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도 시장은 굉장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네. 내일 발표되는 미국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발표된 GDP는 그닥 시장에는 중요치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